안녕하세요. 결혼한 지가 2년이 지난 새댁입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들 때문에 맘고생, 몸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평화를 찾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시고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셨어요.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는 연락 한 번을 안 하셨고 엄마 혼자서 생계며 육아며 고군분투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고생을 하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대학 때까지도 저는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졸업 후 병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동료 의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일찍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좀 더 늦게 하길 원했어요. 오픈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남편을 보러 병원을 찾아온 시모를 보게 되었죠. 그때 처음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모는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의사 선생님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자만 색실감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한 번을 소개해주지 않았어? 지수 씨라고 했죠? 동원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말은 편하게 해도 괜찮죠?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라고 소개는 한 번도 안 해주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동원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아, 어머님 편하게 말 놓으세요. 저는 동원 씨랑 같은 병원 다니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하시기로 하신 거 알았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밥을 먹자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줄 모르고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예약해 뒀었는데 입맛에는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도 동원이한테 반찬 같은 것만 챙겨주려고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야말로 데이트하는데 괜히 끼어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염치 없지만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게요.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올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한 번씩 말을 하길래 정말 궁금했어요. 같은 의사이니 동원이 상황도 잘 알 거고 직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해줄 테니 엄마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저번에 동원이 말로는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것도 다음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 다른 건 아니고 결혼은 제 힘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했었는데 동원 씨가 일찍 말씀을 드렸었나 보네요.
동원 씨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혼을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서요. 결혼 준비하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결혼식을 하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지낼지 그것만 잘 맞으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출산이며 육아며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양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차차 해나갈 수 있는 거니 그 부분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다면 마음만 잘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모의 말은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홀어머니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저에게 저를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말 자체가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었죠. 시모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자취하는 남친에게 챙겨주는 반찬도 제 걸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보내주셨죠. 생일 때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명절이면 집에 가지고 가라며 비싼 한우 선물 세트까지 보내오셨어요. 남친에게도 시모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친한테 이런 상황을 말해봤는데 남친은 이런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신기해 하더라고요. 동원 씨, 어머님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상품권이랑 이런 거 보내드려도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근데 계속 나한테는 상품권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다 싸주시잖아. 어머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혹시 동원 씨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 에이, 내가 무슨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 엄마가 지수 씨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몇 명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 그때마다 엄마가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지수 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뜻 흘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하시고 언제 결혼 준비할 거냐고 나보고 오히려 재촉하신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신데 마음에 엄청 들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 동원 씨네 집안은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날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이렇게 자꾸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혹시라도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하시거든. 내가 말했었나? 예전에 나 비혼한다고 했었던 거. 엄마가 나 진짜 결혼 안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딱 지수 씨랑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시모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저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말 그대로 잘 사는 집이었죠.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안에서 받는 기대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우리 집의 사정을 모두 알았을 때 그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정말 많았죠. 혹시 동원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동원 씨 집안은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다 의사셨잖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야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끼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지수 씨,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집안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결혼하신 것부터 반대하셨겠지. 엄마는 그냥 동네 평범한 식당 하는 곳 딸이었거든. 그런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반대 한 번 안 하시고 결혼시키셨어.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 씨네 집이 어때서? 나는 어머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수 씨 어릴 때에는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도 진짜 희생하시고, 지수 씨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게 더 대단하지 뭐. 정말 그럴까?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양가 재력도 중요하게 보잖아. 나중에 아시게 되면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날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나중에 우리 집 상황을 아시고서도 괜찮으실까? 그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평소에도 집안 따지는 사람들 얘기만 들리면 부모님 다 욕하셨다니까? 엄마는 지수 씨 성품 보고 좋아하신 거야. 내가 지수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신 거고.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지수 씨가 스스로 능력 갖춰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셨어. 아마 지수 씨 집안 상황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야. 남씨는 연애를 할 때부터 저희 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 집안 사정을 모두 오픈했고,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런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홀어머니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전 시댁에서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 이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집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오늘은 음식은 입맛에 좀 맞니? 동원이한테 미리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렴. 바쁜데 우리가 괜히 초대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
병원에서 일하고 틈날 때마다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없는 애들 불러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바로 시간 내서 찾아와 주니 나는 너무 감사하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동원이 아빠랑 할아버지도 의사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해주실 거고 나 역시 그럴 거고. 그러고 보니 지수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않았네. 동원이한테 듣기로는 그냥 직장 다니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네,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항상 동원씨 통해서 주시는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저랑 오빠 키우셨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 근처에서 나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오빠가 같이 살고 계시고요. 오빠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음, 음? 아,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아니, 그럼 너희 잘할 때까지 어머님 혼자 키우신 거니? 아빠랑은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니? 아, 그렇구나. 혹시 어머님께서 어떤 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 아휴, 나는 그래도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구나. 엄마,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지수 돌 때부터 혼자 두 아이 키우신 거야. 엄마도 전에 엄마 친구분 중에서 계셨잖아. 항상 나한테 대단하다고, 엄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훌륭하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해. 어머님 회사 다니는 곳까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돼? 엄마 오늘 좀 이상하네. 우리가 뭐 아빠랑 할아버지가 의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아무튼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컸어. 웬일인지 제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시모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전화를 해오셨던 시모의 전화와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남친에게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시모께서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남친에게 선을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 내용을 보니 남친에게 이미 수십 번 선을 보라고 말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친은 절대 안 본다며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죠. 동원 씨, 미안한데 내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떠서 보게 됐어. 어머님께서 동원 씨한테 선보라고 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은 날 며느리로 맞으실 생각이 이제 아예 없으신 거구나. 그때 집안에 대해서 말을 꺼내서 그런 건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을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거야? 지수씨, 걱정하지 마. 엄마랑 우리 결혼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부모님 축복받으면서 결혼한다면 더 좋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가정은 내 가정이야. 엄마의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처음에는 지수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했잖아. 몇 번 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난 지수 씨랑 결혼할 거야. 이런 문자 보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결혼하려고 한다면 어머님 마음을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정말 어머님이 전에는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나는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지수 씨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설득을 해도 지수 씨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엄마가 저러는 건 나를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서 그러셔. 그렇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지수 씨가, 아니 지수 씨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머님을 뵀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상황으로 나는 더 확신해. 우린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수 씨한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남친에게 시댁에서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친은 제 핸드폰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차단을 했지만 예비 시모는 전화가 아닌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멀쩡한 집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연기하니 너는 재밌었니? 애초에 우리 아들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건 알았을 거고 그때 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반대할 거라는 거 너도 알았겠지.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애 꼬셔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애가 순진해서 너한테 푹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겠지만 아마 네 집안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 차릴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은 눈이 먼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너라도 헤어지자고 얘기를 좀 해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멀쩡한 집안에서 자라온 게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나요? 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게 제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멀쩡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원 씨와는 저도 결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제 집안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원하시면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동원 씨한테 얘기를 하고 헤어질 겁니다. 너 진짜 맹랑하구나. 어떻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참나. 그래. 너희 집 같은 곳에서 자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맹랑하고 표독스러운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안 그래도 우리 집 의사 집안이라고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훌륭한 집안에서도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 곳 널리고 널렸어. 그런 집이 우리 집인데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되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 아들한테 사랑받으니 정신 못 차리는가 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막말을 하셨죠.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선 바로 남친에게 말을 한 덕분에 남친이 뛰어와서 시모를 끌고 가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남친은 더 이상 시댁과는 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셨고 절대 저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신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병원에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남친은 집에서 모든 짐들을 정리를 해 연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죠. 그 정도로 남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중간중간 시부며 시할아버지며 계속해 연락도 오셨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남친은 칼같이 거절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고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와중에 상견례장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 시모에게 멀리 있던 뚝배기가 손에 닿지 않자 시모는 엄마께 뚝배기를 본인 앞쪽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가까이 드시라고 살짝 건네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의 팔에 뚝배기가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죠. 뜨거워하던 시모는 바로 화장실로 향했고 엄마와 저 모두 시모의 뒤를 쫓아갔어요. 어머,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니신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확 쏟아질 거라 생각도 못하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물로 헹구시는 것보다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응급치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양원에서 응급처치는 다 배웠거든요. 잘못 놔두면 흉질 수 있으니까 잠깐 저한테 보여주시면. 아니, 어딜 만져요? 아, 정말. 하늘에서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보네. 어떻게 그 뜨거운 뚝배기를 발에 그렇게 쏟아볼 수가 있어요? 그쪽 일부러 저한테 그랬죠? 자기 딸내미 반대했다고 일부러 실수인 척 한 거 아니에요? 발에 화상 입어서 흉터 남으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딸내미가 의사면 뭐 할 거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상견례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사돈께서 멀다 하셔서 뚝배기를 살짝 건네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쏟아질 줄이야.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 안 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단은 상견례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얼른 병원부터 가보죠.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만 감싸고 계시지 마시고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니, 보면 뭘 알긴 알아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이걸 보면 뭘 알긴 알아? 내 아들 불러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내 팔은 그렇다 치고
이 옷이며 가방이며 어쩔 거야? 치료비 지금 당장 내놔요. 800만 원이면 얼추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천단위는 안 갔어요. 시모의 화에 엄마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통장을 꺼내셨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쫄쫄매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죠. 그때 저희 곁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친오빠였어요. 오빠는 시모의 팔을 슬쩍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시모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옮기고 얘기를 하시죠. 보아하니 크게 다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수 오빠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이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이 있어서 늦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저도 들어 알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상해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 마침 잘 됐네요. 그쪽 엄마가 뚝배기를 내 팔에 쏟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뚝배기를 쏟았는데 무슨 크게 다치지를 않아. 화상이라는 건 나중에 흉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 몰라요? 변호사라면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떡해? 일단 그런 걸로는 상해 치료비 보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보니 뚝배기를 저희 엄마가 슬쩍 미셨다고 하셨는데 팔에 확실하게 쏟을 만큼 미셨던 건 확실하신가요? 먼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계획하시고 뚝배기를 치신 건 아니시고요. 그건 CCTV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방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한참 식사하시던 중 건네드린 거라 뚝배기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던데 화상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던 건 맞으시고요. 뭐 이것도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보면 알 테고. 아까 들어보니까 압력을 가하는 말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성립 요건이 된다면 처벌 큰 거 아시죠? 거기다가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치료비 배상해달라고 하는 건 사기죄가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죠. 상해 전문 변호사인 오빠의 말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냥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CCTV와 직원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뚝배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건네드린 후에 시모가 과도하게 뚝배기를 자신 쪽으로 끌면서 뚝배기가 쏟아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어요. 남친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자취집도 정리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도 빠르게 정리를 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얼마 뒤 남친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시부셨어요. 그동안 시부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 남친과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사람이 알아서 잘 집안을 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았던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례를 범했던 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못 드렸네요. 사실 저도 수지 양 집안에 대해서 안 사람에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군요. 아비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부인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염려치 마세요. 그리고 저희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그쪽 아드님과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된 거지만 이미 끝난 인연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애가 힘들어 하니까요. 아직 아드님께서 저희 아이를 못 놓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들과 결혼 허락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을 받아주기 싫으시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와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아들만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나쁘게 전달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의사 집안이라는 걸 알고선 접근을 한 것이고 엄마 역시 아빠와 이혼을 한 이유가 외도를 해서였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던 거였죠. 친정아빠도 뻔히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감추고 있었다면서 거짓말로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대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부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고서 남친을 받아주라며 저희 집에 부탁을 하러 오셨고 엄마는 고민 끝에 남친을 받아주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 뒤 시부께선 남친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시모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평생 연을 끊게 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사부인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 중재는 해줄 수 있지 않니? 절 며느리로 못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안 받아주시려고 상견례 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그 상황 때문에만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뭐든 어머님 뜻대로 진행하시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에 남편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아유, 한 번만 아들한테 부탁 좀 해주겠니?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만 좀 전달해줘. 연락 한 통만 받아준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구나. 남편도 절대 연락 못하게 해서 내가 몰래 연락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전륜을 끊을 수는 없지 않니? 전륜을 끊어버린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뭐든 어머님 마음대로 아들 휘두르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족들까지
눈앞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데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그날의 사건이 자신과 연을 끊게 된 이유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남편은 그전부터 시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시모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살아주길 원하셨죠. 마치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허락을 해주겠다며 결혼까지 휘두르는 상황을 보고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모와의 연을 끊고 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 더욱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모와 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남편과 비슷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부모와 그런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기력을 느끼는 자식들의 사연이 바로 저희 남편의 사연이었죠. 지금은 저도 남편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시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다짐하고 있어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이뤄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한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미니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 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이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라내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 해라. 특히 첫째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윗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아,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길 기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서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아,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아,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되시옵시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고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날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 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딸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지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아휴. 말없는 시어머니도 욕하시고 아주버님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했어요. 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은 악덕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사람 금 나누는 거에 질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고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혼 후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게도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따로 분할 받을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 지금 아빠와 엄마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핏줄이 뭔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아빠를 만난다는 것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매번 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랑도 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시어머니도 살가우신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늘 무던하게 잘해주시고요.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님이랑 평생 가족이 될 뻔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한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늘 가슴 한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나 역시 모든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기쁘죠. 늘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젠간 이렇게 행복해질 날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쁜 일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럼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